답답한 정치를 해부한다. 용 가라사대 시간입니다. 바로 목요일에 용감한 남자 김용남 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나요? 잠이야 잘 자야죠. 예, 아무래도 김건희 소환 문제 보시면서 굉장히 그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예상대로다. 행동하거나 예상대로다. 발언하고 네. 한 내용이 네. 뭐 예상대로 처음에 이제 잠깐 서서 뭐 얘기했잖아요. 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심려를 끼쳐드려서 그렇죠. 죄송하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숨은 뜻이 좀 있다고 봐요. 어떤 아무것도 뜻이 있어요? 아닌 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네네. 나 공직자 아니잖아. 공직자 아니잖아. 내가 공식적으로 무슨 권한이 있어.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영부인이라고 할 때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법률상으로 그러면 공직자가 맞냐. 네, 그렇죠. 라는 논란이 있잖아요. 그 공직자가 아니면 사실은 윤석열과의 당시 이제 대통령직에 있던 윤석열과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한 네. 그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뭐 뇌물죄 같은 거는 어허. 공직자 신분이 있어야 받을 네네. 수 있는 것이고 네. 직권남용죄도 본인의 직권이 있어야 뭐 남용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법률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의 영부인이 뭐냐? 네. 이게 우리 판례나 법률상 어허. 공직자라는 게 확인된 적이 없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점을 파고 들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 이 발언 자체가 실제로는 법적 말씀에 따르면 네.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전략이었다. 그런 의도화된 전략이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준비된 발언이죠. 준비된 발언이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법적인 의도화된 전략도 있겠지만 이거를 어떤 여론전을 위한 이제 정치적 발언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극히 일부입니다만 네.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응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 저 사람이 무슨 공직자야?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동정심 내지는 죄를 입증해 봐라 한번 니들이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겠죠. 네, 특히 본인 감정을 호소하면서 구체적인 사과 이런 게 좀 없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사과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라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네.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는 없습니다.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어갖고 공천 개입을 합니까? 네네. 명태균이 자꾸 전화해서 전화를 그냥 받았을 뿐이지. 뭐 네네. 이런 취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과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영부인이 이제 포토라인에 선 게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이 발언의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포토라인 선 것이 사상 처음인데 네. 법적으로는 이게 뭐 누구나 포토라인 다 설 수 있다는 어떤 평등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마 뭔가를 의도를 더 가진 게 아니야 이런 해석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누가 봐도 뭐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얘기였잖아요. 김건희가 실세다. 그리고 뭐 누가 V0냐. 네, 도대체 V0냐. V1 위에 V0. V1제로. 뭐 이런 얘기가 나면서 이거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거 확실히 해야 되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해결된 바는 없죠. 없으니까. 네. 만약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우리 법원에 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네.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의 영부인이란 지위는 우리나라 최고직 공직자의 배우자인 거는 틀림없는데 네. 그럼 그 배우자에게 네. 어떤 공무원의 신분을 인정할 거냐?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최초로 포토라인에 쓴
네. 김건희가 참 어려운 법률적 문제를 던졌고 네. 앞으로 이거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놔야 될 네네네. 어떤 단초를 특히 제공했다고 봐야 될까요? 국회에 숙제도 줬다.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적 무력화 전략에 따라서 정치적인 의도와 이제 법적인 스탠스의 모호함을 이용한 그런 네. 것들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게 말뿐만이 아니라 백입니다. 샤넬백이 아니라 굉장히 저렴한 에코백을 들고 왔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뭐 연출이겠죠. 연출 네. 그러면 뭐 15만 원짜리 에코백 이걸로 나는 뭐 환경을 사랑한다 아니면 나는 명품백이 아니다 이런 어떠한 정치적 연출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인가요? 아니면 네. 취임하기 전인가? 네. 뭐 무슨 옷차림 같은 거 사진에서 드러난 뭐 옷 저게 상당히 싼 거다. 네네. 뭐 그때 샌들인가 뭐 그런 것도 뭐 네네. 싼 거다. 뭐 이런 게 화제가 됐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뭐 역시 연출이었던 거죠. 뭐 어제도 역시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걸 알았으니까 네네. 눈에 드러나는 어떤 명품은 안 들고 나왔겠죠. 적어도 그 여자의 어떤 외형에 있어서 핸드백 내지는 뭐 상의 이런 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네. 여자분들은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네, 리서치에서 바로 쇼핑을 찾으시더라고요. 그 엄청난 홍보 효과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상징성이 좀 있는 정치적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네요. 특히 많은 분들이 좀 놀랐던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는 수사 자체에 비협조적이고 진술을 거부했잖아요. 그거와 반대의 태도. 그러니까 김건희는 적극적으로 진술도 하고 실시권도 가지고 이랬거든요. 그건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 구속되기 전이니까요. 네. 어쨌든 구속을 좀 면하기 위해서는 글쎄 특검은 구속영장을 안 치겠죠. 안 칠 네네. 수는 없는 사안이니까요. 네네. 그런데 결국엔 법원의 영장 재판의 결과가 쟁점인데 네. 법원의 영장 재판이 열렸을 때 네. 기각 사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허. 뭐 출석을 요구한 시간에 출석도 해야 되는 거고 네네네. 단지 뭐 한 10분 정도는 늦게 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리고 초반에 어떤 진술 거부권 행사 이런 거는 영장 재판에 나가서 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술은 했습니다만 네네. 근데 진술한 내용이 사실상 다 부인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진술은 했지만 알맹이는 좀 없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김건희의 태도는 어떤 구속을 좀 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진술을 한 거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좀 전략적으로 보면 윤석열은 진술 거부하고 여긴 진술을 했죠. 네. 그러면 이것이 진술 거부, 진술 협조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전략적 스탠스로서 역할을 분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진 않나요? 뭐 전면 김건희는 부인을 하면서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의 네. 모든 책임을 다 네. 윤석열에게 떠밀겠죠.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죠. 그게 김건희 입장에선 가장 유리하죠.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다 유리하다고 하셨으면 이건 부부의 공조라기보다는 김건희 개인의 나 혼자 살기 전략으로 좀 봐야 될까요? 윤석열은 이미 뭐 내란 사건만 갖고도 네. 상당한 중형 네. 내지는 거의 무기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미. 다만 김건희는 법률적으로 분명히 까다로운 점이 있거든요. 우선 그 당사자의 법적 지위부터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공직자냐 과연 거기부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네. 거의 모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은 쏙 빠지고 네. 다른 증거에서 인정이 되더라도 거기서는 또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공직자 아니잖아. 네네. 이런 법률적인 주장을 하면서 네. 끝까지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하겠죠. 굉장히 영리하네요. 빠져나가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방법을 강구한 게 아닌가 지금 싶어요. 몇 달째 그 국리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그 대동한 변호사들도 다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맞습니다. 텐데요. 살기 위해서. 네. 네. 그
특검팀의 이런 순서가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조사 순서를 보면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명태균의 공천 개입, 그다음에 건진법사 청탁 이 순으로 가서 이게 좀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순서에 대해서? 수사하기 쉬운 순서대로 하는 거죠. 아, 수사하기 쉬운 순서라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증거 수집이 많이 된 증거 순서대로 수집. 하는 거죠. 네네네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은 조사 없이 기소해도 유죄가 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관련자들 진술도 있는데다가 뭐 이른바 7초인가요? 8초 주문, 네, 뭐 네. 8만 조 때려 주삼 하니까 바로 김건희가 네. 직접 전화 걸어서 주문을 내고 뭐 이런 거로 그렇죠. 볼 때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해서 결국엔 김건희 모녀가 23억 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잖아요. 취했죠. 돈을 네. 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기소해도 돼요, 사실은. 형식적으로 피신 하나 받는 것뿐이지. 그리고 네. 명태균과 공모한 공천 개입 부분은 네네. 이미 녹취 파일이 여러 개 드러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증거 확보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증거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건 입증 가능한 혐의부터 이거를 그렇죠. 순서를 쌓아 올린 게 네.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후에 김건희 씨는 이제 자기가 잘 몰랐다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몰랐다는 거는 본인이 그 전에 보면 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전인가 무슨 인터뷰에 보면 본인이 이 주식과 관련해서 아마 선물 옵션도 언급을 했던 것 네. 같은데 그 사업체를 코바나 콘텐츠라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네. 본인이 이런 금융과 관련해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시드머니를 마련했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모르는 사람은 전혀 아니죠. 이른바 선수라고 볼 수도 있죠. 선수라고. 결국엔 도이치모터스나 뭐 명태균 공천 개입이나 건진법사 이 모든 걸 다 하나하나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의 그냥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할 텐데 네. 결국엔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인 것이죠. 오히려 이런 전면 부인이 네. 구속의 사유이다. 그러면 구속의 사유 중에 좀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나 뭐 범죄 명백성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면 부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구속의 그 당위성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통상 범행을 부인하는데 네.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네. 그 범행이 인정될 때는 네.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 네. 당장 뭐 증거물 같은 거는 없어진 게 많잖아요. 네. 당장 그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줬다고 하는 그 목걸이. 네. 명품백 네. 이런 거 지금 행방이 묘연하잖아요. 행방이 묘연하죠. 네, 그렇죠. 건진법사가 뭐 갖고 있다가 잊어버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다 증거인멸의 정황이죠. 뭐. 네. 결국에는 이 모든 사안들을 특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김건희 씨가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잘 모른다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영상들 좀 먼저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싫은 의뢰인이 아마 김건희 여사 같은 스타일일 겁니다. 예, 일단 높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전직 높으신 분인데다가 일단 높으신 분들은 변호사 얘기 또 잘 안 듣거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말을 많이 해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변호사 입장에서 빨간 펜 들고 이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 얘기는 왜 했나 이런 거 너무 많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훨씬 심할 겁니다. 특검한테는 정말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네, 천하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가장 싫은 유형의 의뢰인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천하람 의원의 이제 비판이 그냥 잘 아시다시피 단지 그냥 내부의 쓴소리일까요? 아니면은 그 보수 진영 내부 균열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성 있는 멘트로 봐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 이야기는 뭐 네. 크게 의미를 둘 거는 없을 것 같고 단지 네.
천하람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네네. 변호사로서 전직 고위직 출신이라 본인의 자존심이 세고 본인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의뢰인으로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오히려 나중에 공격당할 소지를 많이 만든다는 측면에서 싫어하는 의뢰인이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요. 별로 큰 의미는 되지 않아요. 예. 그럼 또 빨간 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윤도 뭐 빨간 펜 많지만 김건희는 더 심할 거다 이런 아니, 말을 또.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시절에 네. 무슨 기자회견 같은 걸 많이 네. 했잖아요. 네. 후보 시절에도 역시 마이크 앞에 많이 섰습니다만 네. 그런 게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빨간 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법조인들이 트레이닝 받을 때 그렇죠, 그렇죠. 시니어들이 네. 주니어들이 이제 준비 서면이나 들고 초안 가면. 써갖고 하면 빨간 펜으로 짝짝 쫙쫙 그어주죠. 그어주면서 네. 고쳐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빨간 펜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발언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빨간 펜이라던가 김건희 의뢰인 천하람의 발언은 향후 뭐 이게 재판이나 뭐 수사에도 이게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을 표명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요, 큰 의미는 없는데 네. 다만 저 사실관계가 과연 맞느냐.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천하람 맞느냐. 의원이 얘기했듯이 김건희가 이 네. 말 저 말 막 하면서 네. 나중에 종합해서 보면 네. 그 본인의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을 많이 하는 유형이냐. 네, 네. 뭐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나토 정상회의 때 참 그 착용했던 목걸이와 관련해서 네, 네. 목걸이의 출처와 관련해서 매번 말을 바꿨잖아요. 네, 네. 뭐 지인에게 빌렸다, 뭐 오빠에게 줬다가 빌린 거다. 최근에는 뭐 15년 전쯤 그 엄마 최은순에게 사줬던 거다. 내가 사줬던 모조품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바꿨는데 네. 그런 게 본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는 네. 말을 많이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다른 사항과 관련해서는 네. 말을 한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회 청탁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네. 그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아니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네. 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네. 언급을 했던 기억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가 게 보기에는 없어서. 저 전제 네. 김건희가 네. 전직 높은 사람 출신으로서 네. 말을 많이 해서 네. 변호사로서 곤란하다. 사실관계가 맞는가? 짱뚱입니다. 그 예. 사실관계 파악이 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다들 너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네.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될까요? 가능성 있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네. 피의자의 소환 횟수를 늘릴수록 네. 영장에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피의자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서너 번 이상 네. 여러 차례 처음에 그런 요구를 했잖아요. 네. 혐의별로 하루에 하나씩만 조사하자. 네, 그런 것도 오후 있었죠. 6시까지만 조사하자. 네네. 그게 지금 16가지 혐의인데 네, 그렇죠. 사실은 더 늘어났습니다만 네. 최소 16번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나면 네. 그 이후에 영장 청구가 돼서 법원에서 영장 재판이 열릴 때 피의자 김건희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네. 16번을 꼬박꼬박 다 출석했다. 출석했는데. 근데 왜 이제 와서 구속하려고 하냐. 이렇게 집에서 출퇴근으로 조사 계속 받거나 아니면 네. 불구속 기소하면 내가 꼬박꼬박 법원에 재판 출석하겠다. 그러니까 이 영장 기각해달라라고 기각 사유를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인할 거 다 모른다 나 안 했다고 네. 할 건데 네네네. 그래서 증거가 가장 많이 수집된 부분부터 더 어제 순서대로 조사를 한 거잖아요. 쌓아 올린 거죠. 예,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명태균과의 명태균. 공천 개입 네.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교 네. 건진법사는 이게 윤영호 씨의 진술도 네, 있고 네, 그쵸. 뭐 통일교 본부에서 압수한 어떤 영수증 같은 것도 있고 증거가 그쵸. 있는 부분부터 조사를 한 게 네네네. 이렇게 증거가 많이 있는데도 뻔하게 부인하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 앞으로 더 조사를 해봤자 계속 부인할 게 뻔하니 증거인멸의 염려가 농후하니 구속 상태에서 조사해야겠다. 이 명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이라도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특검 입장에서는 맞아 보이고 많아야 한 번 정도 더 불러서 조사하고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소환 횟수를 늘리는 게 별 의미가 없다. 다 오히려 부인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네. 불리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특검이 추가 소환 없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아. 네. 피의자의 태도는 일단 확인이 됐잖아요. 네, 계속 부인한 태도 때문에. 네. 그러면 혹시 이건 아까 영수증 얘기를 하셨는데 영수증 확보만으로 그 알선수재나 특가법 그 처벌이 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다른 증거가 있어야죠. 제일 좋은 건 네. 목걸이나 명품백의 실물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실물 확보. 네. 근데 상식적으로는 자 통일교 본부에서 영수증이 나왔으니 네. 이거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차원에서의 그 선물 전달 아니면 네. 청탁은 아닌 거는 확인이 된 것이고 네네. 일단 건진법사까지 목걸이와 명품백이 전달된 거는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건진에서 김건희로 넘어간 거가 이제 입증에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그 비싼 목걸이를 그냥 갖고 있다 잊어버렸다는 건 네. 상식적으로는 말은 안 말이 안 되는데 되죠. 그렇죠. 결국엔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법원의 판단에 증거 판단에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수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어저께 김건희 씨가 출석한 거와 동시에 다른 또 파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건희 명품백 의혹의 실무 책임자, 권익위 직원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권익위에서 이른바 문제가 없다라는 네. 식으로 종결한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진통이 컸다는 거에 대한 뭐 결정적인 증거죠. 네. 권익위 그것도 고위직 간부가 그런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게 드러난 거니까. 근데 이게 왜 지금에서야 그렇죠. 밝혀지느냐. 타이밍이 약간 절묘합니다. 김건희 씨 출석 날 이 유서가 공개가 됐다는 거를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분의 사망 직후에 이게 공개가 됐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맞습니다.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정권이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으니까 막았겠죠. 그러고 있다가 어차피 그 바로 공개가 됐어야 되는 사망의 원인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가 어제 된 것인데 뭐 그거는 어느 정도 타이밍을 고려한 거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에 유서가 밝혀지지 않았던 이유가 어떠한 과도한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 아니면은 그냥 어떠한 그 외압과 반대 진영에서 외압과 회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밝혀진 거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서 외압과 회유해서 지금 밝혀진 거 아니면은 과도한 내부에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사망 직후에 공개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정권 측의 압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제 타이밍을 맞춰서 공개된 거는 뭐 상황을 고려했겠죠. 네네. 결국에는 다양한 정치적 역학 속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입장을 명확하게 결정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해서 입장 그 결정이 안 됐잖아요. 네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미
당적이 정리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네네. 당적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그래 윤석열, 김건희를 처벌하는 게 맞냐? 네. 그리고 처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특검 같으면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뭐 당연히 예상됐던 거예요.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 특검에 검사 40명이라는 한정된 조직으로 네. 최장 150일 그렇죠. 150일. 일하는 기간 제한까지 있는데 저 혐의 다 수사 못합니다. 그거는 해본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맞아요. 다 알아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택도 없어요. 택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특검의 연장 내지는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수사를 더 하자고 할 때 국민의힘이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네. 이 입장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입장을 안 내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 내부는 그거를 정의를 하고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그 사람들이 아닌 건가 인적 구성이? 못 할 거죠. 지금 8월 22일 날 이제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히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전당대회 돌아가는 걸 보면 누가 당 대표가 돼도 네. 그 확실하게 입장 정리. 그 입장 정리라는 게 결국엔 윤석열, 김건희와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그렇죠. 하냐냐. 그렇죠. 헤어지고 네.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처벌하고 그렇죠.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 전혀 옹호하거나 할 생각이 네.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못 할 거예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확실한 정의가 힘들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이 되게 또 하나의 궁금한 수준인데 좀 순순히 응할까요? 순수히 응하지 않겠죠. 네. 그러면 계속 앞으로 진술 거부권 한 것처럼 계속 거부를 하면서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아니 일단 나오질 않겠다고 네.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리력을 써야겠죠. 그 부부가 좀 동시에 기소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부부가 동시에 기소되는 사례 많죠. 다만 사례가 없다는 거는 전직 대통령과 전직 영부인이 동시에 기소된 네, 사례가 그렇죠. 없을 뿐이죠. 네, 그 사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제 기소되거나 수사하는 전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아이, 택도 있거든요. 없는 소리. 네, 그건 사안이 다른데요. 사안이 이거는 어떻게 기소를 안 해요? 둘 다 기소 안 할 방법이 없는 거고 사실은 둘 다 구속 안 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네. 피할 수 없는 구속이다. 그럼요. 그게 안 되면 법치 국가가 아니죠. 네, 정치적 눈치 보기냐 정당한 법 집행이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면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 요청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뭐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도 집권을 해서 대통령직을 5년 수행한 분의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은 들어요. 사실은 비공개적으로 그 취지를 전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개를 해버리면 이게 지금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잖아요. 네, 사실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사면을 원하는 국민들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만 또 반대 입장에서는 국민도 있는 것인데 지금 취임한 지 2달여 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텐데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같은 당 출신의 전직 네. 대통령이 이렇게 이거를 공개해 버리면 그렇죠. 너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공개로 좀 했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예. 있으시군요. 네, 그 송환석 원내대표 문자 사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면 요청 막 웃음 표시하면서 하잖아요. 네, 일단은 본인은 그 전에도 공개적으로 이번 8.15 사면에서 정치인의 사면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또 그렇게 했죠. 명단을 보낸 거 보면
그 앞선 명단도 있었어요. 앞선 추가라고 한 거죠. 했으니까 굉장히 그 앞에 뭐 센세이션했죠. 몇 명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표리부동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그게 공개되고 나니까 이 정치인 사면 난 반대다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고 네.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좀. 그리고 네. 제가 보기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역시 정치적으로는 미숙해요. 미숙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추미애 의원 좀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사고 많이 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뭐 정치적 견제 이런 반증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좀 그렇죠. 볼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육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거의 의장급 상임위원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육선이면 정말 국회의장급이죠. 네, 맞습니다. 보통 상임위원장을 3선에서 하고 뭐 재선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랄까요. 몸에 맞지 않는 아주 2X 스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긴 빅사이즈 한데. 옷을 입는 이제 법사위원장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비해서 너무 작은 옷을 입는 법사위원장 같은 느낌은 드는데 있는데. 사고가 터져서 상임위원장이 급하게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전임 법사위원장을 대신해서 법사위원회를 잘 이끌 사람으로 이제 추미애 의원, 그것도 더군다나 육선의 의장급 의원을 상부초래해서 모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렇게 어떠한 강력한 인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답답한 정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부한다. 용 가라사대 김용남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